후보는 개인정보 부동의한 적 없다라고 7월 12일 현재. 그런데 7월 15일 현재 개인정보 부동의로 인해서 제공 부동의로 인해서 자료 제출 못하겠다라.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 예, 저희 그 22대 국회 정무위가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의원님들께서 사무실로 각 기관에서 회신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혹은 가족, 배우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서 본 기관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두껍게 와서 저는 이 자료가 참 충실하게 제출됐구나. 이렇게 제가 쭉 둘러봤더니 다 그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님과 그 간사님께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이 돼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 의결을 해서 보내봐야 그렇게 회신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의결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게 자료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장 양당 간사님께서는 좀 그 획기적인 대안, 특별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우리 누구시죠? 우리 신장식 의원님? 네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요 관련 예, 이야기하세요. 드리면은요. 자, 이쪽 빼. 이 7월 10일 기준으로 해당 이 후보자는 부동의한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 모두 다 동의했다라고 회신을 하셨어요. 후보가 7월 12일 현재 부동의한 거 없다라고 회신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 부동의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한 데가 금융감독원,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후보는 개인정보 부동의한 적 없다라고 7월 12일 현재. 그런데 7월 15일 현재 개인정보 부동의로 인해서 제공 부동의로 인해서 자료 제출 못하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인해서 자료 제출 못했다고 했어요.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이렇게 만약 부동의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해서 특히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라면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비겁하고 위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들어서 전부 다 부동의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인사청문회법이 해당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개인자료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해당 기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부동의한다고 해서 부동의를 이유로 해서 기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해석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관행처럼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한다고 해서 다 자료 제출을 안 받고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8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부동의를 이유로 해서 제출하고 있지 않은, 즉 부동의할 수 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구체적 개별적 사유를 특정해서 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인천법에 따라서 위원장님 기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시오. 자, 예. 하여튼 자, 마무리 좀 해주세요. 자, 마무리 해주세요. 자, 자료 요구는 그거는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료 요구는 아니,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시간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자, 우리 수석 전문위원 법을 다시 한번 따져주시고 이 자료 요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금융위원회 김병환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누가 의사진을 말? 예, 우리 박상혁 의원님 해주십시오.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박상혁 의원님 존경하는 박상혁.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조승래 의원님이나 신장식 의원님과 같은 취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인사청문회는 능력 검증과 함께 우리 도덕성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과거처럼 뭐 무분별한 파헤치기 식으로 우리 22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선가 21대 어느 틈에선가부터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동의 정보 제공 미동의를 명분으로 해서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좀 달라진 모습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이 김병환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의원 3분의 1이 연설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도착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좀 뭐 궁금한 신상 문제들이 좀 있는데 병역 문제 등 뭐 가족 문제 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덕성의 최소한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뭐 위원장님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후보자 개인과 각 기관에게 잘 지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하는데 차질 없도록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